동학개미운동 금융주 투자 괜찮을까? 오늘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학개미운동의 새로운 먹잇감 금융주 투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 이번에는 금융주다. 참 동학개미 요즘에 신문 잘 나와요. 처음에 그 삼성전자 필두로 시작을 했다가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주. 자, 이번엔 거쳐서 금융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신문 잠깐 살펴볼까요? 금융주로 몰린 동학개미 한 달간 4,500원어치 샀다. 4,500원. 아, 돈도 많아요, 요즘에. 첫 확진자 나온 후 1조 2,700억 사자. 신한지주, KB금융 선호도 높아.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로 몰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가는 급락한 반면에 올 1분기에 호실적, 자,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호실적인지 진짜. 거두며 투자비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지금 올해 엄청나게 지금 1조 거의 2,700억어치를 막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반대로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죠. 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뭐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의 패턴을 뭔가 반복한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도 개미가 그러면 개미 투자자가 당하는 건가 아니면 승리하는 건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개미는 뭐 그냥 개미가 아니다 왕개미다 뭐 여기 있는데 뭐 그거는 지나봐야 알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제가 오른다 떨어진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이게 정말 이게 투자로서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학개미 왜 금융주인가? 요거는 이제 그 오렌지색은 이제 코스피 인덱스를 보여주는 거고 급락하기 전에 1월부터 올해 이어 투 데이시니까 올해부터 퍼포먼스죠. 그리고 이제 비교하려는 건 사실 금융지주 ETF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럼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삼성 코덱스 은행 ETF 갖고 왔고 이거 추천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금융지주 중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사실은 은행이기 때문에 뭐 4대 금융지주 보면 사실 뭐 KB, 신한 뭐 그리고 뭐 하나은행 뭐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재밌는 건 여기 차트에 보시면 연초 대비 보면 코스피가 많이 빠졌죠. 이때 저점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때만 해도 사실 간격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최근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이렇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3월 말에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 은행주는 사실 많이 올라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코스피가 사실 바닥 대비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뭐 지수를 사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뭐 대장주 뭐 삼성전자 이미 올라간 바이오 막 이런 거 사기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 거 없을 것 같고.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은행주는 아직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학개미가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이 줄어들면서 하면은 이게 코스피가 제자리 있다 하더라도 요것만 줄어들어도 일단 이익이고 이게 만약 더 올라주면 이제 더 좋겠죠. 그리고 뭐 은행이 어디 뭐 망하겠냐 하겠죠. 예전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IMF에 비하면 훨씬 더 견실하지 않냐. 그런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어떤 이유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그리고 간격이 줄어들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실적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에 관한 건. 두 번째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뭔가 보니까 이제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지금 사실 굉장히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거의 0. 몇 프로대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땅히 동굴 데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참에 한번 이제 금융지주 같은 걸 이제 오랫동안 장기 투자로 넣어놓으면 시세 차익도 나중에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 지나고 나중에 뭐 경기가 회복되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배당이 얼마길래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냐면 보면 금융주를 주목하라. 뭐라고 나왔냐면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종가 기준 KB금융과 신한주주가 무려 6%대 시가 배당률이에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DGB금융은 8%대. 이 저금리에 사실 6% 8% 받으면 시세 차익 하나도 안 받아도 떨어지지만 않으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 그죠?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 여기 시가 배당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가 배당률은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뭐냐면 2019년 결산 배당 한마디로 2019년 작년이에요. 작년 연말 받았던 배당 금액을 4월 9일 종가로 나누니까 이게 나온 거죠.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은행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비하면. 뭐 당연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배당이 만약에 작년만큼 나오면 이게 맞아요. 이 논리가. 근데 만약에 작년만큼의 배당을 기대했는데 올해 만약에 배당이 반토막이었다. 아니면 뭐 막 줄었다. 그럼 사실 이 부분은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장기 투자로 하시는 고액 자산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마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배당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뭐 미국, 뭐 유럽 할 거 없이. 그러면 그네들의 은행들은 지금 배당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은행은 요걸 거 싶어요, 요거.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제이미 다이먼. 어느 나라 그 미국의 그러니까 가장 그 세계에서 금융이 가장 센 나라. 완전 센 나라. 거기에서 또 가장 우량하고 넘버원이 은행이 사실 JP 모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이제 사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수술을 받고 복귀하자마자 이제 주주한테 급하게 이제 그 주주회관에서 레터를 적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이게 완전 쇼킹한 건데 이게 뭐야?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올해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사태로 지급 연기할 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이 서스펜드인데 결국 뭐냐면 배당 안 준다는 얘기예요. 확정은 아니지만 배당을 안 줄 가능성이 있다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죠? 미국이 이런데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또 가장 우량한 은행 중에 하나가 이제 HSBC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HSBC 홍콩 투자자들 배당 취소의 법적 조치 위협.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HSBC가 이제 영국 홍콩이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이 국민주의 홍콩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을 하냐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적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적립을 했냐면 HSBC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뭐냐면 워낙 이제 우량하고 맨날 가서 가는 은행이 HSBC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싶고 그리고 실제로도 배당이 굉장히 좋았어요. 배당률이. 뭐 한때 6%, 7%막 나왔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HSBC 은행이 1946년 이후로 처음으로 올해 배당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 투자자들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날 이 주가가 한 마이너스 9%인가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전에 쌌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나운서가 예전에 그 은행 주식 막 폭락할 때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다가 울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뭐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이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급기야 지금 이제 법적 조치까지 한다고 뭐 소송한다고 난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영국의 빅5 은행, 바클레이즈, 로이즈 뭐 이런 애들이겠죠. 예, 금융당국 압박에 배당, 보너스 지급 중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계 최강의 미국에서 넘버원이 은행이 지금 배당을 안 준대요. HSBC 배당 안 준대요. 영국 빅5 배당 안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이 6%, 8%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논리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외신이긴 한데 뭐 보면 쉽게 얘기하면 배드론. 우량한 론이 아니죠. 우량한 론은 쉽게 얘기하면 돈 안 떼먹히는 거예요. 원금 잘 주고 이자 잘 갚는 론. 은행이 대출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은행 대출 나가는 거 세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기업이랑 가게밖에 없어요. 기업도 이제 두 개로 굳이 나누자면 이제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그리고 가게는 뭐 일반 어떤 뭐 개인들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탑뱅크잖아요. 글로벌 여기 JP모건, 시티그룹,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 뭐 산탄데르, HSBC, 바클레이즈 하여튼 우리가 들어볼 만한 잘 나가는 은행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총 79밀리언, 아마 80조가 넘는 금액이죠. 이거를 1분기에 이렇게 지금 한 방에 지금 그 충당금을 쌓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여신이 나간 대출이 원래는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받는데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코로나가 생긴 걸 보고 자기들이 빌려준 섹터를 보니까 뭐 에너지 회사도 있을 것 같고 뭐 유럽에 지금 뭐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이제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뜯어먹고 사는 뭐 여행하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뭐 철도 회사, 항공 회사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돼? 부실나게 생긴 거죠. JP모건이 보면 8.3 빌리언, 시티 7 빌리언.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미래 손실 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쌓아놓은 게 대손 충당금인데 그걸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배당 6% 8% 준다고 지금 막 달려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4대 금융지주 1분기 실적 좋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죠. 과연 실제로 얼마만큼 좋아하는 건지 이유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KBC나 우리하나 추정치 윗돌았다. 시장에 생각한 것보다 딱 열어보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대손충당금을 10%만 늘렸다. 이게 무슨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될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손실을 예상을 해서 1분기 때 얼마를 잡았냐면 작년에 100을 잡았으면 올해는 110 이런 식으로 10%만 늘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봤던 그 은행들 있죠. JP모건부터 시작해서 HSBC 이 엄청난 글로벌 은행들은 작년 대비 1분기에 무려 350% 거의 270%를 늘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대손충당금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떼놓느냐에 따라서 사실 은행의 실적이라는 고무줄이에요. 이걸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을수록 비용이 적어지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대신에 이거를 미래에 안 좋아질 것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잡으면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은 거죠. 여기에 또 금융당국이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은행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4대 금융지주들이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선방했다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는 미래 손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뭐라 그래요? 충분히 적립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분기는 잘 넘어갔어. 1분기 잘 넘어갔는데 문제는 2분기는 어떨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오늘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일로 미룬 거지. 그렇다고 숙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때 더 충격이 세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일 각 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4%밖에 감소 안 했어요. 왜? 충당금을 안 쌓았으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면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았는데 열어보니까 좋았다. 근데 뭐라 그래? 똑같이 대손충당금 적립에 힘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1분기 때 6,700억 쌓았으면 합쳐가지고 올해는 여기서 꼴랑 10% 늘린 거예요. 그 대손충당금 뭐라 그래요?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돈 떼먹길 거 생각해가지고 이건 날리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2분기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건데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1분기 때 안 쌓아놓은 만큼 2분기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은행의 실적이 1분기 좋은 거를 과연 좋다고 얘기할 수 있냐? 또 하나 볼게요.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2.8조 원으로 선방했는데 2분기 먹구름이라 그죠?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가장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굵직한 은행 두 개가 나오는데 신한은행은 볼게요. 신한은행이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게 비밀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 신한은행이 양호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도에 오렌지라이프라는 생명보험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실적의 절반보다 좀 한 60% 정도만 이제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100% 자세가 되면서 이 실적을 땡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회성용이 왜냐면 이거는 한 번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없던 실적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니까 일회성 요인이지. 그래서 오렌지 라이프 지분 인수 효과를 제외함. 이거는 앞으로 뭐 매 분기마다 이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거 한 번만 딱 반영하는 거예요. 한 번 반영하면 그때부터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일회성 요인을 제외했을 때는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이 8,500억인데 이거는 오히려 작년보다 7.4% 감소한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일회성 요인 때문에 그렇게 보인 착시 효과라는 거죠. 하나금융은 어땠냐면 작년에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한마디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작년 1분기 때는 1,260억 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반영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은 특수하게 1,260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용을 작년에 쓰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작년에 이게 없었다고 생각하면 6,820억인데 올해는 어떻게 해요? 6,570억이니까 한마디로 작년에 퇴직 비용을 일회성을 감안하면 사실 작년 동기 대비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분기고 더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지만 2분기가 문제예요. 코로나 사태는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건 2분기니까 대출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돼요? 부실화되고 예대마진은 뭐냐면 이거 한마디로 은행은
예금하는 사람들한테는 예금 금리를 예를 들면 조금 주고 그 받은 돈으로 대출이 나갈 때는 거기에다가 금리를 더 붙여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1% 예금을 받는데 은행은 나한테 1%만 주고 그거를 누구한테 빌려줘요? 기업이나 가게한테 이거를 예를 들면 1.5%, 1.7% 빌려주고 그 차익을 사실 이익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게 예대마진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축소되냐고 얘기를 하냐? 저금리라 그래요. 지금 기준금리가 0.75인데 예전에 금리가 높았을 경우 막 6%, 8%대야 뭐 먹을 게 많았잖아요. 그때는 뭐 1%, 2%도 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적어진 거죠. 뭐 1% 초반인가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당분간 코로나가 얼마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침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늘어날 거라고 당장 기대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신한우리은행 코로나 쇼크. 더 문제는 뭐냐면 1분기 때는 대기업들이 먼저 선빵을 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대기업들은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는데 빌릴 필요가 없어요. 현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화될 거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사실 대기업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데 현대라든지 빌려주면 사실 원금 떼일 능력은 거의 없잖아요. 일은. 물론 이제 이게 심각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대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분기 때 많이 늘어났는데 2분기부터는 뭐가 늘어났냐면 중소기업 그리고 지금 카드 돌려막기 열심히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여기에 이제 대출이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연체가 뭐냐면 이자가 내는 거를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월 말부터가 본격적으로 효과가 반영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 3월 말부터 하여튼 돈 떼먹기 쉬운 사람들 위주로 지금 돈이 막 이제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적게 내고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 보면요. 업종별로 보면 보세요. 안 좋은 거 여기 다 있어요. 제조업, 건설업, 우리은행은 숙박업,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이런 거죠. 부동산 임대업, 호텔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데 지금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연체율이 늘어나고 안 좋으니까 이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영업자들 대출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아까 말한 배드론은 계속 늘어나고 연체는 계속 이제 늘어나려면 남았다 이거예요. 실적이 앞으로 그러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1분기 때 그냥 밀어놓은 거 2분기에 왕창 예? 반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온 기사예요. 현금 다급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올 20조 대출. 4개월 동안에 여기 보세요. 이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이게 3월 말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이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뭐 작전주도 아니고 이제 5월, 6월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게 4월에 지금 8조, 5조, 13조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그 액수가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이게 대기업한테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지금 유동성 문제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게 매출이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돈 떼먹히는 거지 뭐. 오죽하면 개인들이 좀 적금까지 깨겠어요 지금. 아니야 되니까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 하죠. 배당 자제해라. 예? 감독원에서 지금 뭐냐면 은행이 부실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압박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하는데 관계자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배당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업 대출이 급속도로 부실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은행이 이익이 많이 나야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이익은 턱없이 안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작년에 준 배당금 기준은 6%, 8% 보고 지금 주식 샀다가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배당 한마디로 중간 배당 안 주고 연말 배당 안 준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완전 멘탈이 완전 붕괴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 미국에 트럼프한테 막 그 직설하는 사람 파우치 소장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 퍼지면 코로나 백신 나오기 전까지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다. 백신이 나오면 이제 바이러스 있어도 일단은 뭐 견딜 수는 있지만 치료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전염병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올 가을 코로나 코비드-19 2차 유행 거의 뭐 온다고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분기가 최악이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돈은 나갔고 빌려줬고 이제 망하는 건 언제다? 버티다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회복이 안 되면 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부실의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때 은행들 실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전 금융주를 사라, 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 때 사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회복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있는지는 알고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심플히 세 개만 보면 돼요. 세 개. 첫 번째, 대출 증가율. 그리고 예대 마진, 대손 충당금. 요걸 하나씩 살펴보고 대출이 증가하면 은행은 좋은 거예요. 단 우량한 대출일 경우에 한마디로 대기업 중심으로 나간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중소기업에 한 가게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얘네들은 안 좋아질 여러 개 많기 때문에 대출이 증가하더라도 퀄리티가 좋은 대출일 경우에는 은행한테 플러스. 두 번째, 예대마진, 금리 낮죠? 금리가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하면 예대마진도 확대될 여력이 있는데 당분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상태로 쭉 가거나 오히려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니까 자산 시장이 침체가 된다고 하니까. 세 번째, 대손 충당금. 아까 말했죠. 부실 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은 돈인데 이게 앞으로 늘어나면 안 좋은 거고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전염병이 앞으로 백신은 아무리 빨라봐야 정말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내년 초인데 그 전까지 만약에 백신이 안 나오고 계속 셧다운하고 오늘도 보니까 뭐 용인에서 누가 확진돼가지고 지역 감염 또 된다고 하고 이래버리면 열었다 닫았다 이러는 순간에 이제 기업들이랑 장사하는 사람 다 망한다고요. 그러면 이 영향이 계속 지속되면 이게 지하 1층 밑에 2층이 생기고 3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리 얘기하면 대출, 대기업 중심의 대출이 앞으로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그것보다는 부실 대출이 늘어날 여력이 많죠. 예대마진은 그대로거나 더 축소되겠죠. 대손 충당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주가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반영했다. 예스. 그리고 이제 최악은 지났다.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예,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확실하고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이 완전히 안 좋게 나왔을 때 거의 안 좋은 거 확실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중간 배당 주는 금융지주 하나에서 배당을 안 준다. 아까 말한 글로벌은행처럼 그 발표가 나오면 다른 금융지주들도 아마 영향을 받으면서 그 섹터 자체가 돈이 왕창 빠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 배당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올해 어쩌면 배당을 아예 안 주진 않겠지만 상당히 작년보다는 배당이 굉장히 어쩌면 반토막 이상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랑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관들이 파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장기 투자야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하면 자기가 어떤 위험을 테이킹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고 자기가 이제 2분기 실적도 확인하면서 앞으로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봐야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지금 공격하기보다는 방어가 중요하잖아요.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망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에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니까 소중한 자산, 잃지 않는 투자로 일단 지키는 거를 잘 생각하는 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요즘 좀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다음에는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저금리 시대에 지금 뭐 전통 산업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4차 혁명, 4차 산업 그리고 이제 5G 시대에 맞춰서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아마존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 물류를 늘리고 있는데 물류 센터 이런 거에서 뭔가 배당을 원한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